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포츠과학부 김성덕 교수입니다. 오늘은 체육학 전공자의 진로 탐색, 그 중에 체육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제 체육학, 체육교육학 이렇게 구분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사실은 체육교육학사가 아니라 체육학 학사라는 졸업 후 학위를 취득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전공으로 세분화되어서 나누어져 있지만, 사실은 졸업하고 학위 수여증을 받으면 체육학이라는 학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체육학을 전공하는 여러분들이 진로를 탐색하고 알아가는 데 있어서 먼저 체육학이 무엇인지, 어떻게 태생되었고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그런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근대 체육학이 어떻게 태동되었는지 살펴볼 것이고요. 이런 체육학이 어떻게 도약하고 성장해서 지금의 체육학, 스포츠 과학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체육학을 통해서 진로를 잡고 체육 전공자가 어떻게 진로를 설정하는지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잘 아는 네이버에다가 치고 포털 사이트에 치고 요즘 잘 활용되고 있는 GPT에다 치면 체육학에 대한 정의를 내려줄 수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그냥 이렇게 한번 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때 체육학을 휴먼 무브먼트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움직임에 대한 연구이다. 그럼 여기서 인간의 움직임이라는 것은 우리의 골격근을 토대로 해서 움직이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사람들이 어떤 이유에서 여기에서 여기로 이동하는 것도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휴먼 무브먼트다라는 개념이 한때 쓰이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가장 근접적으로는 신체 활동, 건강과 관련된 학문이다. 그리고 스포츠 과학적 접근을 하고 체육 교육의 방법론을 포함하며 운동 생리학, 역학, 영양학 다양한 학문들의 특성을 반영한 신체 활동을 다루는 학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들의 대표적으로 사회과학적 영역과 또 이제 기능적인 영역, 그리고 자연과학 영역이 있을 거예요. 체육학이 갖고 있는 속성이 그렇죠. 사회과학적 인문사회 역할, 예를 들면 체육사나 체육철학 이렇게 될 것이고요. 자연과학의 역할은 운동생리학 기반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방법적인 부분은 트레이닝 방법론, 실기적인 부분은 태권도, 축구 이런 기능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이 바로 체육학을 배우는 이유이기도 하고, 그런 기능, 그런 사회과학, 자연과학이 체육학의 기본에서 뿌리가 나타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우리가 배우고 있는 근대 체육학은 어떻게 전개됐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국체육학의 여명이라는 표현을 쓰겠는데요. 개학이 구한말, 우리가 1890년대, 그러니까 19세기를 막 맞이하는 시기에 외세의 침탈 혹은 외국이 우리나라의 문호를 개방하라고 많은 어떤 시도가 있었죠. 그때 세국 정치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외세와 교류하지 않겠다 그런 것도 있었고요. 아니다, 교류해야 된다,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20세기 초 넘어가면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네, 우리가 나라를 이루는 서러움에 빠지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스포츠, 체육의 형태는 바로 그맘때쯤 근대화 되면서 들어왔습니다. 이 수업은 체육사 수업은 아니지만 체육학을 배우는 우리 입장에서 조금 태생 배경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학이 구한말 1876년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면서 유럽과 미국이 우리에게 문호를 열라고 했죠. 그때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 있고 블라블라 역사적 어떤 사건이 있는데 제가 그것까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요. 어찌됐든 간에 그런저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제 외세의 문화를 받게 되었고요. 1895년 2월 2일 고종이 교육입법 조서를 반포하고 체양이라고 해서요. 몸을 기르는 활동을 체육적으로 시작한 게 어떻게 보면 도입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해
4월 16일 한성사범학교. 아마 한성은 그 당시 서울일 거고요. 사범은 이제 뭐 선생님을 가르치는 그런 곳이겠죠. 그때 최초의 체조를 시작한 게 지금의 근대 체육의 어떤 시작이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 4.19인데, 우리나라 4.19 국어가 아니라, 당시 4월 19일 날 최초의 서양 스포츠 운동을 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이후에 1897년 체육이라는 용어가 출현이 됐고요. 1905년 태극학회, 1906년 경구 구락부, 대한체육구락부가 생겼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락은 이미 이제 클럽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경북 클럽이고 대한체육 클럽이에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이제 외세의 영향, 그러니까 클럽이란 말이 들어온 거고, 일본의 영향, 그래서 발음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클럽이 안 되고 구락 이렇게 갖고 구락부가 된 겁니다. 그 이후 체육론이라는 어떤 이론이 1908년 이제 문일평에 의해서 났다라고 하는 게 체육의 여명입니다. 체육의 역사입니다. 근대 체육의. 거듭 말씀드리지만 체육사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라고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1910년 한일합방에 의해서 나라를 잃어버리죠. 그 이후부터 우리나라 체육은 어떤 기능적인 체육보다는 위생과 생리, 교련 이런 이유로 이제 체육이 흘러가게 돼요. 가슴 아픈 일제의 침략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일제의 강점기 상황을 살펴보면 군사훈련 목적의 체조, 학교 체육을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또 민족의 정체성을 억압시키는 수단, 어쩌면 교수님의 내피셜로 전일본주의 어떤 제국주의 집체교육 이런 시대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배우는 체육의 어떤 전문성 이런 건 아니었을 거고요. 국가 통치의 목적, 보국의 목적으로 체육이 활용되었다. 자, 그런데 그런 체육이 해방이 되면서 여러분 체육 교육이 아니고요. 체육학이 이화여자 전문학교에서 처음 시작되었어요. 보시는 그림을 보면 이제 불편하죠. 이 저고리하고 치마가 있는데요. 체육 활동을 하기 위해서 신식 저고리라는 거고요. 또 이렇게 공이 보이시죠. 이런 짧은 옷을 입으면서 신체 활동을 했던 그 이화학당의 우리 여자 선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화여대를 시작으로 이렇게 이제 스케이트장입니다.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스케이트를 타는 모습인데요. 근대 체육의 어떤 활성화가 되기는 시작이죠. 해방이 되는 1945년 이후, 정확하게는 1949년 정도 되는 시점일 거예요. 그 시점에 이렇게 체육이 진행이 되었다. 1945년 국내 최초 이화여자 전문학교, 고등기관, 그러니까 대학입니다. 대학에서 처음으로 이제 체육학이 진행이 된 거고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화학당은 우리 유관순 우리 누님이 나온 학교이기도 하시죠. 자, 그런 만큼 이화학당이 갖고 있는 전통성도 있고, 그때는 공부하는 만큼이나 몸을 기르는 체육이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945년 해방 이후 이렇게 이화전문학교에서 체육이 태동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이후 1946년 미군정법령, 그러니까 저희가 바로 해방이 되고 바로 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임시정부가 있었고 해방이 된 이후에 1945년 이후에 미군정 시대가 들어와요. 미군이 우리나라를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이제 독립국가로서 키워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미군정 시대 때 미군이 한국을 잘 모르기 때문에 기존의 일제시대 때 했었던 관료들을 그대로 썼기 때문에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한 어떤 아침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1946년 8월 미군정법령에 의해서 국립서울대가 설립되었다. 경성제대가 이어지는 개념이 되는 거죠. 정확하게 제가 역사를 왜곡할 수 있으니까 당시에는 그냥 국립서울대학교가 설립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952년 경북대학교 체육학과가 창설됐다. 전쟁 시기죠. 전쟁이 1950년 6월 25일 일어난 이후로 1953년 8월에 7월인가요? 8월에 휴전이 될 때까지 국지전으로 계속 일어났기 때문에 그 당시 학교는 돌고 있었거든요. 따라서 1952년에 또 체육학과가 창설되었다. 이 당시 체육은 어땠다고요? 온전한 인간을 만드는 데에 체육을 활용한 거예요. 전인교육. 그리고 호국, 보국, 체육을 강성시켜서 나라를 보신한다. 이런 게 여전히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1950년대에 경북대학교 체육학과, 1951년도에 조선대학교, 그 다음에 1952년도 신흥, 지금의 경희대학교 전신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용인대학교, 유도학교고 그 시기에 퇴생되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어떤 체육의, 근대체육의 태동기입니다. 그때부터 지금이 2025년 이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75년간 이어지는 어떤 체육의 역사인 거죠. 당시의 체육은요, 실기 중심의 이론 실습과 인성을 밝히고 체육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어요. 정리해보면 일제강점기와 전쟁을 통해서 체육이 발달되는 어떤 아픈 역사가 있고요. 외세의 영향을 받기도 했지만 우리나라의 제일 유학생 그리고 선교사회를 통해서 우리 체육이 발달된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말씀드렸던 것처럼 1950년대에는 서울대학교 이화여대, 경북대학교, 조선대, 경희대학교인 신흥대학교, 유도대학교인 용인대 이 6개의 체육학과가 있었죠. 보국과 호국 정신을 가르치고 또 체육의 영역이 보건과 위생을 포함한 것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태동기의 특성이라면 이제 도약기로 넘어가기 직전 1970년대인데요. 군사정권 시절이죠. 자, 1970년대는 이제 여러분 잘 아는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에서 체육학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어진 이제 고연전, 연고전이 여전히 이행이 되고요. 군사정권에서 체육은 굉장히 강한 특성을 나타내서 체력장 제도, 즉 학력평가, 대학을 들어가는 평가에 체력장이라는 점수가 많은 분포를 차지했고 심지어 중고교 체육특기자가 무시험 특별전형으로 대학을 입학하는 그런 어떤 현상도 일어납니다. 체육을 키운다는 개념이 되는 거고요. 그해 1976년 그쯤 해서 양정모 선수가 레슬링 선수인데요. 이제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요. 이 금메달을 따고 당시 박정희 대통령한테 당신의 소원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우리나라도 체육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학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생긴 게 한국체육대학교예요. 그래서 1976년에 TF팀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1977년 생긴 학교가 한국체육대학교입니다. 그 이후에는 1980년대는 17개 정도의 체육학과가 늘어난 수준이었어요. 자, 이게 한국의 체육학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배우는 체육학이에요. 체육교육학이 아니라 여러분이 배우는 체육학이 어떻게 생기고 그렇게 성장해 가면서 나갔던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의 체육은 언제 부흥하였느냐? 이름하여 도약기인데요. 도약기에서는 88 올림픽을 빼먹을 수가 없습니다. 네, 제가 갑자기 그 88올림픽 주제가를 한번 틀어봤는데요. 우리나라 체육, 근대체육에서 88올림픽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이 개발도상국가였던 한국을 전 세계에 드러내는 아주 큰 대회였습니다. 한국의 스포츠가 도약되는 계기뿐만 아니라 한국이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고 6.25라는 전쟁 이후에 기적을 일으킨 나라라고 보여준 어떤 체계죠. 그 당시 체육도 엄청 커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체육학이 정립되는 시기이기도 하였고 여러 가지 정치적, 군사적 목적으로도 체육이 커졌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지금 체육학도잖아요. 이런 체육학도로서의 학술도 단국대학교에서 처음 생긴 시기이기도 합니다. 1980년대 17개였던 체육학과가 무려 93개로 늘어나는 어떤 몇 배입니까? 3, 4배이죠. 학교 체육교육, 무용에 있었던 체육이 운동과학, 스포츠과학, 교육, 그리고 스포츠과학, 건강여가, 스포츠과학, 산업 등으로 엄청 커지고 결국은 88 올림픽의 레거시, 시설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전유물들을 토대로 생활체육이 활성화되어서 지금의 여러분의 전공들이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뿌리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한국의 체육학이 성장하다 보니까 이 체육이 88년도 이후에 2002년도까지 또 한 번 중흥기를 갖게 되는데요. 88 올림픽이라면 하계 올림픽을 개최했죠.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사실상 일본이 하는 월드컵을 공동으로 개최하는 능력을 발현했죠.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서 세계 곳곳에 반영을 했어요.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1988년 서울올림픽 이전에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을 했거든요. 2년 전에. 그게 IOC에서 과연 대한민국이 1988년 서울올림픽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시범을 보인 게 1986년 아시안게임이라는 후설이 있습니다.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보고 대한민국은 올림픽을 치를 수 있겠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1988년 서울올림픽이 바로 87년, 88년에 개최가 결정된 게 아닙니다. 1981년에 서독에서 사마란치 위원장이 이웃나라인 일본의 나고야를 제치고 우리 서울을 선정한 거죠. 자, 이런 준비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한국의 체육이 성장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체육은 1994년 우리나라가 지방자치 분권제를 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수님, 저희 진로 시간이고 체육 시간인데 너무 어려운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어느 시에 살고 있거나 어느 구에 살고 있으면, 뭐 서울시 체육회, 뭐 강동구 체육회 이런 식으로 자치단체의 체육회들이 있어요. 그런 체육회들이 여러분들의 지역의 체육을 발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제와 체육이 연동돼서 우리나라 체육이 발전하는 어떤 특성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대한체육회 안에서 우리가 전문과 생활이 같이 움직이고 있지만 불과 2010년도, 10여 년도까지만 해도 분할돼서 있었어요. 그래서 생활체육과 전문체육, 엘리트체육이 나눠져 있었죠. 그 계기가 1991년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이 엄청나게 많은 사업들을 하면서 체육을 키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1989년 104개의 체육학과, 그리고 2002년 245개의 체육학과가 생겨나는 거죠. 예, 체육의 전문화가 시작된 거예요. 나아가 2000년도가 지나면 주 5일제 여가 시대,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과 여가 시간이 역전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여가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게 사실은 여러분이 지금 A라는 전공에서 B라는 전공에서 C라는 전공에서 공부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감히 단언컨대 여러분들은 더 세분화되고 더 과학적인 스포츠를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의 인류의 일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 것이고요. 인공지능이라던가 과학기술이 이를 대체하는 어떤 역할을 해 나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시기부터 체육학의 전문화가 시작이 된 거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런 어떤 교과목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운동 역학을 통해서 과학적인 분석,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펜싱 선수가 어떤 동작을 해야 된다, 높이뛰기 선수가 도약할 때 어떻게 된다, 예를 들면 골프 선수가 스윙을 어떻게 해서 임팩트를 놔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하기 시작했고요. 또 스포츠 상황, 그 위기 상황에서 선수들이 어떤 멘탈을 잡아야 한다, 이런 심리학, 그리고 체육 교육이 체육을 하는 걸 떠나서 체육 교육을 기반하는 다른 교과와 연계하는 것들, 그리고 그냥 과거에 다쳤을 때는 일반 병원을 가는데 지금은 이제 스포츠 손상에 의해서 스포츠 재활이라던가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여전히 공부하고 있는 기초 과학으로서의 스포츠 생리학, 그리고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고 대응할 수 있는 스포츠 사회학과 경영학, 그리고 우리나라 인구가 다 줄지만 줄지 않는 인구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장애인 인구. 그 이유는 장애를 인정하는 범주가 늘기 때문에 전체 총 인구가 늘진 않지만 전체 총 인구는 줄어들더라도 장애의 범주가 넓어지기 때문에 과거보다 장애인의 인구가 늘고, 그래서 장애인 체육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공부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렵나요? 예, 분명히 체육학 전공자의 진로 개발이고 진로 탐색인데 체육학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모호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공부를 하실 분들은 학사를 뛰어넘어서 석사 그 이상의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나는 대학 학사, 체육학사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갈 거야 라고 하신다면 너무 많은 학문 범주를 건드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권고하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몇 과목, 뭐 스포츠 매니지먼트 영역이면 마케팅과 경영, 아니면 스포츠 뭐라 그럴까요, 건강관리 영역이면 생리와 트레이닝,
아니면 생리와 영양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이 전문성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나아가 점점 국가가 선진국으로 돌아왔고 그러다 보니까 인식이 바뀌었어요. 과거에 여가 시간에는 뭐 음주 가무를 한다던가 했다면 지금은 레크레이션이라던가 뭐 재생산할 수 있는 활동들 많이 하는데 그게 결국은 스포츠 영역입니다. 그런 어떤 시설적인 거, 인식의 개선, 어떤 문화의 확산 이런 것들이 결국 여러분들이 체육학을 통해서 파생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찾을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죠. 자, 따라서 여러분들 앞으로 체육학과를 졸업하고 또 체육학과를 졸업하기 전까지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자기의 진로를 지금 우리 수업에 들어온 것처럼 이해하고 참석해야 되는 거고 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들 교육자가 될 건지 아니면 리더 아니면 지도자 아니면 영향력을 주는 건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 학교가 잘하는 게 있죠. 이제 뭐 국제화를 잘하죠. 해외 취업을 잘하죠.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우리 학교가 잘하는 게 있어요. 개방성이 있죠. 물론 시설이나 이런 게 뭐 매우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가르치고 있는 교수님들의 사고 그리고 여러분들 간에 소통하는 사고가 굉장히 개방적이기 때문에 새로운 분야를 여러분들이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체육학 우리가 배우고 있는 체육학이 어떻게 태동이 돼서 어떻게 도약을 하고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는가를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진로를 준비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 학부의 이름이 스포츠과학부죠.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전공이 있어요. 자, 그 과학은 뭘까요? 과학은 이론적 진실을 체계적이고 실험적이고 검증적인 걸 통해서 규명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몸으로 겪어봤잖아요. 어떻게 해요? 내가 입시체육을 하려고 매일매일 시덥을 연습했더니 12주차에 시덥이 과거에는 50개 했는데 55개 했어. 10% 늘었어. 이런 걸 경험했잖아요. 내가 발차기를 연습을 많이 했더니 발차기의 ROI가 높아졌어. 내가 어떤 걸 했더니 교육적인 효과가 늘어났어. 과학적인 검증 방법을 통해서 스포츠의 성과와 성취, 아웃컴이 늘어난다는 걸 여러분이 발견했어요. 그걸 표현한 거예요. 과학적 훈련법을 개발해서 운동 처방이 체계화가 되고 이런 것들이 스포츠 과학의 발전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교수님이 풀어서 얘기한 거예요. 이런 명명된 얘기를요. 또 이런 측정과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성장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메가 스포츠 이벤트를 개최하면서 대한민국은 명실공히 스포츠 선진국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북미 스포츠라던가 유럽이라던가 일본의 스포츠 활동도 매우 중요하지만 매우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지만 우리나라의 스포츠 기술과 스포츠 과학도 매우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어요. 왜냐? 아까 말씀드렸던 88 올림픽 이후에 저희가 이제 세계 4대 스포츠라고 하는 게 있죠. 월드컵 했죠. 그 다음에 하계 올림픽 했으니까 뭐 해야 돼요? 동계해야 되죠. 그리고 또 뭐예요? 스포츠에서 가장 많은 메달을 갖고 있는 종목, 육상이요. 세계 육상 선수권대회 2016년에 대구에서 했었죠. 이 4개의 메이저한 어떤 메가 스포츠 이벤트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체육은 굉장히 발전되어 있고 되게 많은 어떤 체육학도를 배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좀 고리타분한 얘기지만 여러분 체육학도로서 학문적인 부분을 탐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에너지 기전이 어떻게 나오고 내가 소비자 욕구를 어떻게 만들어내고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체육학의 진로 탐색은 내 진로를 탐색해야 되지만 결과론적으로 어떤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또 결과론적으로 어떤 공부를 했는데 그 공부가 어떤 실험과 실증을 통해서 규명이 돼야 돼요. 이 과정을 배우는 거예요. 1학년 때 아니요, 어렵죠. 2학년 3학년 때는 그 과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배움으로써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거죠. 뭐 연구의 국제화 체육 인프라의 확대 뭐 이런 거는 그냥 뭐 명명된 용어니까 여러분이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갈래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준비하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제가 코디를 해보면 여러분의 전공에서 전공을 세분화하세요. 홍길동이라는 친구가 스포츠 건강관리 전공에 있는데 스포츠 건강관리는 너무 넓어요, 영역이. 그 스포츠로 건강하는 영역이 노인일 수도 있고 어린아이들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생애주기에 따라서 성인일 수도 있죠. 스포츠로 건강관리하는 사람이 부상에서 돌아오는 걸 수도 있고요. 컨디셔닝으로 퍼포먼스 하는 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영역을 세분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세분화시키냐?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시장성이 있는 걸 접근하는 거죠. 그러니까 게이트볼을 칠래, 골프를 칠래. 그러면 게이트볼은 골프보다 시장성이 커요? 나빠요? 작잖아요. 근데 게이트볼이 쉬워요? 골프가 쉬워요? 게이트볼이 쉬워요. 자, 그러면 진입은 게이트볼,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골프 시장.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공을 세분화하고 그 세분화한 전공에서 내가 어떤 전문성을 갖고 나갈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장이 취업 시장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브랜딩해야 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뭐 이 수업을 듣는 친구 중에 저희 학부가 아닌 친구들도 있습니다만 감히 이제 저희 학부 기준으로 얘기하면 저희 학부가 명확합니다. 배드민턴 하면 떠오르는 교수님이 있어요. 태권도 하면 떠오르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뭐예요? 본인 스스로가 셀프 브랜딩을 하신 거예요. 마케팅을 하신 거죠. 자, 마케팅 마켓이 움직이는 거에 자기 포지셔닝, 브랜딩 전략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스포츠 건강관리 전공을 나와서 스포츠 상해 재활을 담당하는 어떤 브랜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스포츠 경영학을 전공을 해서 스포츠 경영 전공해서 내가 어떤 체육회에 가서 유소년 스포츠 지도자와 체육 행정을 담당하는데 이 시와 이 도에서는 그 사람이 넘버원이다라는 마케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마케팅은 프로 구단에서의 마케팅이지만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게 여러분 브랜딩. 여러분 브랜딩. 스스로의 자기 이름과 자기 실력을 브랜딩해야 된다는 거고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일반적인 마케팅은 이제 스포츠 매니지먼트형에서 프로 구단을 상품화하고 포지셔닝하고 위치화시켜서 그 구단에서 이제 스폰서십도 받고 엔도스먼트도 받고 이벤트도 만들고 이런 개념이지만 그건 너무 전공적인 거고 우리가 진로적인 차원에서 접근했을 때 여러분의 어떤 세분 시장을 통해서 여러분이 표적화되는 어떤 브랜딩을 하라. 브랜딩 전략을 세워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아가서 경영학, 박사까지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2020년, 2025년, 2030년을 살아가는 체육학 전공자가 자기 진로를 해야 될 거 명확한 거 하나 있습니다. 절대 하나만 갖고는 안 됩니다. 스포츠를 기반으로 플러스 알파를 갖고 하세요. 그러니까 움직임에, 제가 체육학이 뭐라 했어요? 휴먼 무브먼트, 움직임이고 신체 활동의 과학이다라고 했죠. 그거 플러스 알파를 해야 돼요. 신체 활동의 과학을 노인에게 적용한다? 체육 플러스 노인, 복지. 이런 식으로. 아동, 스포츠, 스포츠, IT, 스포츠, 의학, 융합형 교육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런 시대에 돌아왔어요. 감히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초고령화 사회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 살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고 스스로 죽을 수도 없습니다. 유병장수 시대예요. 나이는 찼고 일할 곳은 없고 은퇴는 했고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국가가 그걸 책임져야 되고 아니면 퍼블릭을 넘어서 프라이빗 시장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럴 때 이 스포츠가 큰 역할을 할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그것을 해야 될지 우리 수업을 통해서 알아갈 것이고요. 한국체육학은 전통적으로 체육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이끌어주는 학교 위주의 체육학이었지만 앞으로는 다양한 영역에서 생애 주기를 가지고 프로 스포츠에 참여하고 직접 주도하는 세대인 Z세대 여러분이죠. Z 제너레이션이 스포츠와 연동된 과학, 융합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은 내가 체육 특기자로서 자질이 무엇이고 체육학 전공자로서의 역할과 자질은 무엇이고 나의 실기 능력은 어떻고 학업 능력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처음 시간에서는 우리나라 체육학이 어떻게 근대 체육학이 어떻게 태동이 됐고 어떻게 도약이 되고 어떻게 발전해갖고 지금까지 왔느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를 애들로 그냥 큰 틀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다음 시간에는 그런 여러분들이 어떤 체육을 해야 되고 어떤 진로를 잡아야 되는지 이제 나를 이해하는 시간 그리고 또 그와 관련해서 왜 이해해야 하냐면요 진로도 이론이 있거든요. 그 이론을 여러분이랑 조금 논의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뭐 두서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체육학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발전했고 어떻게 나아가고 있냐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이 체육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먹기를 희망합니다. 첫 교시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